자식에게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돌아온 건 요양원 입구 앞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가슴을 후벼 팝니다. 젊은 날 가족을 위해 허리 휘도록 일한 아버지. 그런데 힘 빠진 노년 자식들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따뜻한 가정이 아니라 요양원의 차가운 현관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피가 거꾸로 솟을 겁니다. 박영달 어르신. 평생 공사판에서 살다시피 하며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새벽 공기를 삼킨 채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두 손에 얽힌 굳은 살은 그가 살아온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장남 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다니시는 건 무리예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옆에서 며느리 미라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서 솔직히 집에서 모시는 건 힘들어요. 그 순간 막내딸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붙잡고 싶었지만 결국 겨우 이런 말밖에 내뱉을 수 없었죠. 아버지,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아버지는 멀리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그 창문 너머로 젊은 날의 자신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삽을 들고 철근을 나르고 흙먼지 속에서 숨을 몰아쉬던 젊은 사내. 그 사내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던 맹세. 내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리라. 그 다짐 때문에 허리가 부러져라 일했고 손톱 밑에서 피가 터져나와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건 요양원 입구 앞 차가운 바람 한 줄기.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편하다면 나도 편하겠지. 그 말은 수능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체념이었습니다. 요양원 입구 회전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문을 넘는 순간 묘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다시는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겠구나. 첫날 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낯선 사람들. 옆 침대에 누운 김만식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들어왔구먼. 여긴 밥은 따뜻해. 근데 마음은 냉동실에 넣어야 한다. 안 그러면 금방 썩어.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꾸하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천장 위 얼룩은 오래된 비자국 같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된 걸까? 그 생각이 밤새 아버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다른 방의 문은 환하게 열렸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들어와 할아버지 하며 안기고 가족들이 케이크를 들고 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박영딸 어르신의 방문은 고요했습니다. 문손잡이를 몇 번이고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문이 열릴 날은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습니다. 선생님,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든 아버지. 한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예요, 도윤이. 최도윤. 순간 아버지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구석에서 울던 아이. 그 아이에게 도시락 반찬을 건네주던 떨리던 손길. 내가 도윤이냐? 네, 선생님 덕분에 대학까지 갔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도윤은 자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가 있으면 함께 모시고 가고 시장에 들러 과일도 사왔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따뜻한 국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릴 땐 몰랐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건 사실 살아가는 법이었어요. 아버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피부치 자식조차 외면한 자리에 뜻밖의 제자가 그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흐른 어느 오후 요양원 복도 끝에서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의 방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선 이는 다름 아닌 장남 현수였습니다.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와 얄팍한 웃음 뒤로 억눌린 초조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에서 다른 발자국 소리가 겹쳤습니다. 쇼핑백을 든 젊은 남자 도윤이었습니다. 귤과 따뜻한 국물 봉지를 들고 있던 그는 문 앞에서 현수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잠시 정적.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했으나 눈빛은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누구십니까? 현수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도윤은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자입니다. 선생님을 챙겨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현수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챙겨드린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남의 집 일에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현수야, 내 말이 너무 심하다. 아버지, 저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왜 이러고 다닙니까? 집안 문제는 가족이 해결하는 겁니다. 도윤은 억울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족은 아니지만 선생님께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을 뿐입니다. 현수는 코웃음을 치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서류철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아버지,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요양원 계시는 동안 집 관리, 세금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말끝은 그럴듯했지만 서류 속 활자는 잔혹한 칼날이었습니다. 막내딸 지연이 다가와 서류를 넘기던 손끝이 덜컥 멈췄습니다. 거기엔 굵직한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매매 권한.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이거 집을 팔 수 있다는 거잖아. 현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중얼거렸습니다. 법률 문구일 뿐이야. 그냥 같은 의미야. 아니, 달라. 완전히 다르잖아. 공기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대출, 애들 학원비, 생활비. 이 집은 지금 우리에겐 짐이에요. 집 팔면 다 해결돼요. 그 말에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그건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약속을 짓밟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집만큼은 지켜라고. 순간 방 안은 폭풍처럼 뒤엉켰습니다. 목소리가 겹치고 울음과 분노가 충돌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등에 혈관이 불끈 솟고 손끝은 바르르 떨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도장은 탁자 위에 턱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건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자. 그 말은 방 안 공기를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현수의 눈빛은 번뜩였고 미라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지연은 울음을 삼키며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굳게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은 피와 땀으로 지은 거다. 돈으로만 재지 마라. 그날 밤 현수는 집 근처 골목길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담배 연기가 허공에 흩날리며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더욱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인감만 확보하면 됩니다. 매수인 쪽이 돈을 쥐고 기다립니다. 시간 끌면 위약금 물어야 해요. 현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벽에 머리를 기댄 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 위로 쏟아지는 겨울바람은 살을 베듯 차가웠지만 마음속 불길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도장을 어떻게든 받아내야 해.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발자국 소리에 현수는 흠칫 놀랐습니다. 어두운 가로등 아래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귤 몇 개와 따끈한 국물 봉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 형님, 넌 또 뭐냐? 그런 방법으론 아버지를 설득 못합니다. 제발 멈추세요. 현수의 눈빛이 매섭게 번쩍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남의 집안일에 왜 이렇게 참견을 해? 저도 선생님께 은혜를 입은 제자입니다. 가족이 외면한 자리를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에 현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웃기지 마라. 피도 안 섞인 내가 뭔데. 결국엔 너도 뭐 하나 노리는 거 아니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빚을 갚고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수의 눈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도윤의 멱살을 움켜쥐며 윽박질렀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집 일에 끼어들어.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이야. 내가 팔겠다는데 내가 뭔데 막아. 순간 도윤은 가만히 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 대신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그 집은 선생님이 평생의 피와 땀으로 지킨 겁니다. 그걸 돈 몇 푼에 넘긴다면 형님은 아들이 아니라 도둑이 되는 겁니다. 현수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돌아섰습니다. 내놈 말 따위 들을 시간 없어.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도장을 받아낼 거다. 며칠 뒤 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한서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탁을 원하신다고요? 네. 아버지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수익자를 지정해서 자식들이 임의로 매매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동의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익자를 누구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막내딸 지연 씨, 그리고 저를 넣어주십시오. 그 순간 변호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서류를 꺼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절차를 진행하죠. 며칠 후 요양원 방안.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서류 위에 찍힌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집이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지킬 수 없으니 믿을 만한 손에 맡겨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는 힘겹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익자 박지연, 최도윤. 도장이 탁 찍히는 순간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장은 손으로 찍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거다. 며칠 뒤 현수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탁을 설정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이름은 막내딸 지연과 제자 도윤. 그 말을 들은 현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제자 이름을 넣었다고? 내 이름도 아닌데?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요양원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아버지의 침대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왜 제자 이름을 넣으셨습니까? 저는 아들입니다.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는 지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들이라면 아비의 집을 지켰어야 했다. 그런데 넌 지키지 않고 빼앗으려 했지. 그 말은 현수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제 사정은 모르시잖아요. 저는 지금 가족을 살리려는 겁니다. 이 집 팔아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옆에서 지연이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키라고 한 집이야. 오빠 엄마 말 기억 안 나? 집만큼은 팔지 마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었잖아. 현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유언이 밥 먹여줘? 유언이 애들 학원비 내줘? 현실은 이상과 달라.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지연의 울음이 그 틈새를 메웠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기대 앉아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현수야. 그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은 돈으로만 세운 게 아니다. 내 엄마의 눈물, 내 땀방울, 내 동생들의 웃음 그 모든 게 얽혀 있는 곳이다. 그걸 팔겠다고? 내가 그걸 지워버리겠다고?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고개를 돌려 외쳤습니다. 그래도 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돈 없으면 다 끝이야. 가족도, 체면도, 내 인생도 다 끝이란 말입니다. 그날 밤 현수는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잔은 이미 여러 번 비워졌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져 메아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됐을까? 어릴 땐 누구보다 든든했는데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도윤과 함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흐릿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 중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느냐, 도윤아? 무엇입니까, 선생님? 절박함이다. 절박함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든다. 도윤은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현수의 눈빛 속에 깃든 잔인함을 이미 보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집을 잃는 건 두렵지 않다. 하지만 내 아들을 잃는 건 두렵다. 며칠 뒤 집안의 균열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현수는 도장을 받아내지 못한 채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러다 다 잃어버려. 그 불안한 기운을 감지한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미라였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그녀의 손끝은 끊임없이 떨렸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현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수 씨 사실은 내가. 현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뭐가? 뭘 숨긴 거야? 미라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진짜 이유 사실은 내 잘못이야. 현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미라는 숨을 몰아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몇 달 전부터 인터넷 도박을 했어.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금액이 불어나고 결국 감당 못할 빚이 됐어. 현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도박을 했다고. 미라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와버렸어. 처음엔 그냥 작은 돈이었어.
근데 잃은 돈을 메우려고 다시 걸고 또 잃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렸어. 현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야 했던 거냐?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붙잡고 도장 찍으라 한 게 다 내 빚 때문이었어? 미라는 오열하며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수 씨가 무너질까봐 차마 말 못했어. 나 살기 위해, 아이들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순간 현수의 가슴은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쪽은 분노, 다른 한쪽은 절망.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과 싸우고 제자와 다투면서까지 집을 팔려 했던 이유가 결국은 아내의 비밀 때문이었다니. 현수는 소리쳤습니다. 넌 날 속였어. 우리 가족을 다 속였다고. 미라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외쳤습니다. 나도 두려웠어. 빚쟁이들이 문 앞까지 찾아왔고 아이들까지 협박했어. 현수 씨한테 말했으면 당신은 무너졌을 거야. 그래서 내가 다 짊어지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어. 그날 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노인은 침묵 끝에 낮게 물었습니다. 미라야, 내가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든 거냐? 미라는 무릎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을 덮기 위해 집을 팔겠다고? 그건 잘못 위에 잘못을 쌓는 거다. 지연은 분노와 슬픔의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그럼 그동안 오빠가 왜 그렇게 아버지 괴롭힌 거야? 엄마 유언까지 짓밟으면서 방 안의 공기는 울음과 분노로 뒤섞여 터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아버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집은 빚을 막는 방패가 아니다. 집은 마음을 지키는 성이다. 며느리 미라의 도박 빚이 드러난 뒤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현수는 술에 취해 쓰러지기 일쑤였고 미라는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울기만 했습니다. 지연은 매일같이 아버지 곁을 지키며 차가운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네 선생님. 나는 아직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챙기는지 궁금하다. 내 마음속 이야기를 이제는 듣고 싶구나.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 어머니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 어머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몰래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봉투? 도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돈으로 어머니 약을 사드렸습니다. 물론 오래 살지는 못하셨지만 마지막까지 덜 고통스럽게 떠나실 수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아니었으면 제 어머니는 더 빨리, 더 힘들게 가셨을 겁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기억은 오래전의 일이었고 그는 이미 잊고 있었던 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봉투 하나가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선생님을 제 마음속 아버지라 여겼습니다. 내 이름은 쓰지 마라. 성공하면 다른 아이에게 줘라. 그 말씀 아직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선생님이 필요하실 때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다고. 아버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아, 내가 준 게 고작 봉투 하나였는데
넌 평생을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저 같은 아이에게도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희망이 있었기에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피부치 자식들이 욕심과 분노로 아버지를 흔들어댔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자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대신 제자가 아버지 곁을 지켜드리네요. 오빠보다도 더 가족 같아요. 아버지는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피가 이어진다고 다 가족은 아니다. 마음을 이어야 가족이 되는 거다. 그 말은 도윤의 가슴에도 지연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곧 현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그는 소리쳤습니다. 제자 주제에 감히 우리 집에 이름을 올려? 내 아버지 재산을 훔쳐간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성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내가 잃은 건 집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도윤이는 훔친 게 아니다. 지킨 거다. 하지만 현수는 귀를 막은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곧 폭풍처럼 몰아칠 새로운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폭주는 결국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술에 절어 있던 그는 끝내 도장을 위조하려 했고 그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현수 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현수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의 눈앞에서 경찰차에 실려가는 아들의 뒷모습. 그 장면은 늙은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재판정.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집을 팔아 빚을 막으려 한 건 폐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합니다. 현수는 법정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 있던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현수야. 그 한마디에 법정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한다. 하지만 진짜 잘못은 잘못을 숨기고 고집하는 거다. 너는 오늘 잘못을 드러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시작해라. 현수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오만과 탐욕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날 어머니의 묘 앞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약속 지켰어. 집 지켰어.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비로소 다시 밥상 앞에 앉을 수 있게 됐어. 현수는 흐느끼며 어머니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나를 용서해줘. 나 때문에 집을 지킬 뻔했어. 아니, 빼앗길 뻔했어. 다시는 그런 아들이 되지 않을게. 그 고백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지만 남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집안 작은 밥상 위에 모인 5사람. 아버지, 지연, 현수, 미라, 그리고 제자 도윤. 따끈한 된장국과 김치찌개, 노릇하게 부친 계란말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식기 전에 먹어야 한다. 마음도 식기 전에 나눠야 한다. 너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만으로 나는 이미 배부르다. 현수는 눈물을 훔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라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지만 지연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국을 떠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김이 밥상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속에는 지난날의 상처, 분노, 배신, 그리고 회한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밥을 뜨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밥상은 돈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밥상은 사랑으로 지키는 거다. 그날의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이어지고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제자가 지켜낸 집과 한 아버지가 끝까지 붙잡은 사랑이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습니까? 평생 자식 위해 희생한 아버지가 끝내 외면당했지만 뜻밖의 제자 덕분에 집과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돈과 욕심이 가족을 흔들었지만 결국 남는 건 따뜻한 밥상과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요. 밥은 식기 전에 먹어야 한다. 마음도 식기 전에 나눠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께 혹은 자식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사연을 계기로 꼭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도 식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고마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만약 박영딸 어르신 같은 상황이라면 자식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원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 채널이 따뜻한 이야기의 밥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